네, 안녕하세요. 심플러입니다. 수요일 전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는 마이너스 0.14%, 0.1%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피하지도 않고 그렇게 슬프지도 않은, 오른쪽으로 횡보하는 약간의 눈치 보기 장세, 숨고르기 장세가 좀 예상되는, 나스닥, 선물지수입니다.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권으로 좀 확대가 됐었는데 쌍끌이 매도 좀 과하게 기간이 좀 던졌다. 아침부터 장 시작부터 2차전지 관련주부터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좀 하방으로 좀 압력이 좀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장 시작과 동시에 좀 많은 분들께서 좀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 어저께 나스닥은 잘 올라갔잖아요, 그죠? 네, 잘 갔는데 유독 또 오늘 또 국내 시장은 좀 하방으로 좀 내려온다. 많은 분들께서 좀 약간은 멘붕이었겠다라고도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시선은 일단 두 가지예요. 대전제는 상승 탄력의 어떤 지금의 흐름 자체가 지금 코스닥 지수의 지금 차트 흐름인데 단단하게 5일선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관성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진다. 그 전제 조건은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조건이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좀 더 강할 것이다라고 제가 1,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는 좀 힘이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여기 큰 호재가 한번 나와야 되고요. 그 거래량이 크게 동반이 되어야지 이 선을, 이 고개를 깔딱고개죠. 예,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기 이전 전 고점이 8월에 9월의 고점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800포인트 저 위에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가볍게 더 올라갈 수가 있다. 그 올라갈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게임주, 그리고 성장주, 로봇주, 2차전지도 좀 지금은 단기 조정권 맞는데 다시 또 오르면 지수를 또 상방으로 또 이끌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자동차 섹터, 중소형 관련주, 반도체도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저는 반도체 지금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정 sek터, 바이오, 게임, 그리고 게임주, 로봇주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지금 테마의 어떤 순환매로 네옴시티 관련주, 건설주들이 좀 올라갔잖아요. 중성 건설주, 그리고 토목 설계, 엔지니어링 컴퍼니들이 좀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신, 맞죠? 유신, 그 다음에 하미글로벌, 히림, 이런 종목들이 도화 엔지니어링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런 종목들이 거의 상투권이라기 좀 애매한데 거의 다 올라왔어요. 네. 목 이상, 이마까지 찼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 매매가 불가능한 어떤 영역인 것 같고, 그래서 거기 어떤 종목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이제 막 조금 올랐지만 한 번 상승의 마디가 기대할 수 있는 원전주, 친환경 섹터, 풍력주, 그리고 태양광, 그런 종목으로 제 관심을 좀 가져보면 또 괜찮은 또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초과 수익이죠. 10%, 20%까지 기대하지 말고 10% 이내로 짧게는 5%, 10% 이 정도 수익을 좀 추가적으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또 섹터가 되지 않을까. 친환경 섹터가 좀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연이어서 올라가 주다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좀 더 안정적으로 상승폭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부분이고요. 11월 달에는 일단 상승한 종목에 대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현금을 가져가는 것은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잘 참고해 주시면서 자, 주말 영상을 올리기 전에 오늘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길지 않아요. 길게 남길 생각은 없고 위메이드 좀 궁금하시죠? 예, 위메이드 잠깐 좀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어떤 내부적인 소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 내피셜이에요. 심플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응을 하고 또 이 친구가 어떻게 그러니까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대응입니다.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그 대응 전략을 지금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올라간다. 무조건 내려간다.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고 내일 우리가 진짜 막말로, 그죠? 막말로 우리가 살아있을지, 쓰러져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짜요. 예,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몸이 안 좋고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몸에 어디 신호가 나면 병원을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대응을 해야 되죠. 근데 내가 몸이 좋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고 그러면 그런 대로 내가 어떤 생활에 어떤 일을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좀 더 활기차게 좀 자신감 있게 행하면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가진 종목이 뭐 위메이드다, 뭐 컴투스다, 뭐 컴투스 홀딩스다. 최근에 저 낙폭이 좀 컸었던 부분은 일단은 저는 패밀리 영상에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되고요. 그럼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제가 주말뿐만 아니라 2주 전부터 전체 영상으로도 언급을 또 드렸기 때문에 추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하는 대응 전략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예, 심플합니다. 위메이드가 자, 세 가지 종목이죠.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래전에 이제 뭐 사놓은 상태라서 지금 뭐 손실권에 뭐 10에서 20% 손실권에 계신 분도 있고요. 이때 샀으면 손실이죠. 그리고 이때 샀으면 수익이죠. 중간에 샀으면 평단가 낮추셨으면 지금 평단가 근처든지 아니면 약수익이든지 아마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 플레이나 위메이드 맥스나 다 동일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눈치 보기 장세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폭풍 전환하고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내일 며칠이죠? 11월 16일이죠? 17일이죠. 목요일. 유의 종목 지정 해제가 내일 아마 장 끝나고 4시쯤에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닥사에서 DAXA죠. 닥사에서 이제 공시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은 아닐 것 같고요. 저는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일 장 끝나고 공시가 나오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넣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의 종목 해제, 딱지를 떼는 겁니다. 딱지를 떼면 당연히 가겠죠. 왜? 이렇게 지금 모든 분들이 숨죽이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지금 쩔쩔매는 2주간이죠. 보냈기 때문에 세력은 분명히 자기들의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금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 딱지를 떼고 뭐 공시가 그런 공시가 나왔다. 그러면 시간의 상한가는 충분히 들어갈 거라 봅니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죠. 첫 번째는 딱지를 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패가 아니고요. 예, 상패는 우리 머릿속에 그릴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왈가불가 지금 뭔가 짓기도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한두 명의 목소리가 그렇게 힘을 낼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국내 시장에서 그 단연 독보적으로 지금 꽤 많은 뭐 성공을 했다는 것은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금융위원회인가? 예. 그래서 많은 협의를 통해서 지금까지 갈고 닦아왔죠. 꽤 많은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른 코인들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충분히 겪을 만한 실패든 실수든 그런 것들을 온전히 위메이드 회사가 대신으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질타와 오해와 그 다음에 질투 모든 것들을 위메이드가 그냥 총대 매면서 막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저는 위메이드의 강성주주가 아닙니다. 제가 밀고 있던 종목은 다들 아시겠지만 컴투스 그룹주고요. 네. 지금 많이 나라에 컸지만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하고 그러한 뉴스는 그 관련 종목에 관련해서는 제가 주말에 좀 찬찬히 좀 설명드리고 오늘 위메이드 관련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한 회사 상장사에서 자체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 정도까지 성공을 거둔 회사는 전 세계적으로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뭐 그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이런저런 뉴스를 보고 또 이런저런 이제 뭐 여러 뉴스 방송 매체를 좀 접한 그 결과로 말씀드리면 이만한 성공을 거둔 그 상장사 중에 자체 코인을 발행한 업체는 극히 드물다.
예, 그리고 아시아권에서는 독보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 진출하고자 하는 그런 마당에서, 그런 시점에서 지금 크게 찬물을 뭐 어디서 끼얹어 뭐 이렇게 실수는 한 거 맞아요. 위메이드가 잘한 건 아닙니다. 잘했다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못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비록 소통의 문제고 뭔가 좀 불협화합은 충분히 있었던 부분이고 그러나 소명은 계속적으로 해왔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국내 가장 지금 그 큰 페스티벌 지스타 2022가 하루 앞에 지금 왔죠? 네, 여기 부산 전체 축제장 3년 만에 돌아온 지스타 43개국 987개사 2974부스 규모로 최대 규모입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다시 오픈했는데 사진을 보시면 엄청나죠? 네, 엄청납니다. 여기에 메인 스폰서가 위메이드고요. 가장 많은 부스를 차지하고 하고 있으면서 뭔가 획기적인 이벤트로 지금 이 페스티벌을 지금 오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찬물을 끼얹을까? 그런 생각은 좀 제한적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치적으로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FTX 사태 때문에 많이 지금 가상화폐 시장들이 어렵습니다. 그 업종에 있는 회사들도 많이 어려운 시점에서 여기에서 뭐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고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어서 뭐 이렇게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서 유의 종목 딱지가 떼지면 올라가는 건 문제가 없는데 반대로 상패는 아니겠지만 이게 유의 종목 딱지 떼는 그 기간을 연장이 되면 그죠? 연장이 되면 또 일주일이든 2주가 연장이 되면 실망 매물 때문에 이 종목이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심플하다. 올라간다. 호재와 함께 올라간다. 두 번째 이거 상패는 아닌데 또 일주일 더 보자고 그러네? 연기가 되었네? 딱지 떼는 거? 그럼 내려가겠죠. 그 내려가는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에 대한 그런 나름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자 보세요. 기법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파, 2파, 3파예요. 그죠? 호재가 있으면 분명히 3파가 나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아니면 내려올 폭 자체가 여기에 저 보세요. 올라갔어요. 내려왔어요. 내려왔죠? 자, 내려왔습니다. 이게 내려왔고 다시 올라갔는데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여기 17,000원 밑으로는 16,000원 밑으로는 저는 내려가지 않을 것 같다. 예, 만약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여기 저점에 이탈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리스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냐는 것이죠. 한 종목에 20%, 30%, 40% 베팅하신 분들은 대응 전략이 없습니다.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종목당 가능한 10% 이상은 올리지 말고 15% 이내로 맞추어 달라.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가족분들과 이행했던 것은 10% 이상으로 올리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려주면 저는 그냥 추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없어요. 손절 생각 없습니다. 내려주면 지정 해제가 연기가 되었다라고 하면 실망 매물대 내려오면 저는 손절할 생각은 없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 가족분들이 심플러 패밀리 분들이 제 의견을 따라줄지 개인의 판단으로 할지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결정을 내린 바다. 내려주면 흐름을 보고 그리고 어떤 3분봉이나 30봉의 기울기를 보고 체결 강도를 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고 거래량이 크게 미미하게 내려온다고 보면 일단 관망을 하고 분할 또 이제 추매를 할 생각이고요.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비중이 많으신 분들을 혹은 내 평단가가 위메이드 보면 좋겠구나. 많은 분들이 또 위메이드 하셨으니까 내 평단가가 7만원인데 아직도 한참 멀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1년 동안 지금 버텼는데, 그죠? 1년 좀 심했나? 이때니까. 한 6개월 버텼는데, 여기서 이만큼 내려간다고 매도하시겠어요? 손절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손절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고, 그 대신 비중을 이제 맞추는 거죠. 만약에 내일 갑자기 어떤 호재와 함께 급반등이 나와서 막 올라간다. 그런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은 줄이는 게 낫지 않을까. 줄이는데 분봉 흐름을 보고
기울기를 보시고요. 추세를 잘 그어보시고 그 추세가 이탈될 때는 내가 가진 비중의 적정 비중은 익절을 챙기는 거예요. 예. 그죠? 여기 매매하신 분들은. 그런데 평단가가 높으신 분은 대응할 수가 없겠죠. 예. 그냥 관망입니다. 그런 분들은 관망이고 이때부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자기가 봤을 때 비중이 많다. 그러면 내일 만약에 뭐 어떤 뉴스와 함께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뉴스와 함께 갑자기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축소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내일 큰 상승과 없게 그냥 조용하다. 그럼 저는 관망입니다. 제가 대응 전략 말씀 다 드렸어요. 조용하면 관망이고 급등이 나오면 조금 팔아보고 그죠? 그런데 만약에 확 내려간다. 내일 내려간다. 그래도 관망입니다. 왜? 흐름을 보고 2, 3일 흐름을 보고 추매를 할 것이다. 그렇게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정해야 돼요. 어떻게 할지.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금 비중과 종목당 내가 얼마만큼의 포션으로 공략을 들어갔냐의 그 중요성이죠. 네. 30% 몰빵하고 미수, 그 다음에 신용 다 칠러가지고 그래서는 답이 없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그렇게 해서 실패하신 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그 잘 생각하시면서 대응해 달라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25만원짜리가 5만원 내려왔어요. 여기 대략 보실래요? 여기 저 끝에서 얼마까지 내려왔는지. 예. 지금 70% 70% 하락된 가격이에요. 여기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보면 조금 더 내려갈 폭이 많다고 생각이 하실 것 같은데 30%나? 그 정도 되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감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오늘 영상에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들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메이드 관련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혹 다른 종목을 이제 게임주를 가지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내가 진짜 이걸, 가지고 간다. 그죠? 아직 시세가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은데 그러지 않는다. 근데 낙폭이 주어진다. 비중은 괜찮다. 10% 이내이다. 그러면, 그래. 상패가 아니라고 하면서, 만약에 또, 위딱지를 뗄 수 있는 그런 또 결정의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저는 비중을 확대해도 된다. 예,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전달을 좀 드리면서 오늘 좀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주말에 좀 설명드렸고 2주간 설명드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더 그러하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그래서 꼭 뭐 위메이드라고 제가 언급을 드렸겠지만 어떠한 종목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어떤 이벤트, 정말 중요한 이벤트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네. 아침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예. 지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위믹스 코인 홀더 분들도 그러하고 또 위메이드 관련주 투자하신 분도 그러할 겁니다. 폭풍 치기 전에 지금 전야처럼 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어떤 시간 속에서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드린 말은 저는 큰 어떤 움직임이 없으면 관망이다. 크게 올라가면 땡큐하고 조금 팔아보는 부분이고요. 내려가면 비중이 지금 정도 제가 생각한 비중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종목 1개, 2개 손절한다 하더라도 추매를 할 것이다. 네, 작게 들어간 비중. 그래서 종목당 위메이드 예를 들게요. 위메이드 한 종목당 비중 15%는 올리지 않으면서 비중 관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패밀리 분들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비중이 어느 정도 되고 그건 다 설명드렸죠.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아침부터 제가 모닝 브리핑을 좀 계속 매일 올려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말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좀 해드리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7시 15분에 올려드렸죠. 예, 이런 부분 EM플러스도 제가 뭐 하루 이틀 전부터 이제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 2, 3일 올라가면 제가 매도 하시라 했어요. 분명히 EM플러스는 오늘 급등이 나고 VI 걸리고 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분명히
제가 분봉 보시고 3일간 상승한 종목은 이쪽 챙기라고 말씀드렸고요. 8시 48분 일동홀딩스 일동제약 보유하신 분 시가 이상 절반 익절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대로 유행하신 분은 또 수익을 챙겼을 것 같습니다. 그 네옴시티 관련주 신규집 자제 말씀드렸죠. 물린 종목이 있다면 평단가 부분에 대응하는 거고 반등이 나오면 팔아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장 시작 전에 말씀드렸어요. 수소 관련주 강세 출발합니다. SPO셀, JNK 히터 대장주 관점 보시면서 범한 피오셀은 저희 쪽은 전량 매도했습니다. 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태양광을 샀습니다. 예. 자, 원전주, 수소주 같이 보시는 거예요. 8시 55분에 말씀드렸고 9시 11분에 비료사 곡물주 강세를 말씀드렸죠. 그럼 이거 보시고 또 매매하신 분들은 우리가 항상 매매했던 거 두세 개 종목 있죠. 단타 들어가신 분은 또 수익을 챙겼을 것 같고 EM 플러스 상승 VI니까 상승 VI 때 사는 게 아니고요. 일정 상승한 종목은 매도하는 거라고요. 매도예요. 매도. 2, 3일 상승한 종목 매도예요. 자, 반등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수 하락, S트래픽 설명드렸고요. 오늘 6% 올라가서 좀 내려왔는데 더 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전주 한전기술이 리딩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고 G2파워 좀 나중에 좀 강해졌죠. 네. 그래서 대명에너지, G2파워 이렇게 좀 마지막에 좀 강했던 종목 내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빈살만 아저씨는 정말 좀 착하고 카리스마 있게 생겼는데 좀 피곤해 보이긴 하네요. 자, 오늘 저녁에 입국을 하신 듯 합니다. 9시 이후로 입국을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일찍 왔다. 그렇게 보시면서 제발 지스타에 좀 방문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자고 싶습니다. 자, 지스타 저도 갑니다. 가는데 평일에는 못 가고요. 토요일날 가려고 했는데 사전 예약이 다 차버려가지고요. 네, 현장에서 줄 서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그 줄을 서야 되는데 최소한 한두 시간은 줄을 서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간 사람들이 빠져야만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심플러 주니어하고 친구들이 또 워낙 가고 싶어 해가 지금 5학년인데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지스타에 무조건 가야 된대요, 자기들. 네, 보고 싶은 유튜버들도 있고 원하는 게임도 좀 보고 싶고 뭔가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치솟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는 심플러는 주니어를 데리고 토요일날 가야 됩니다. 네, 참 저도 이제 제가 이게 생방송 찍고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일단 도착을 해서 이게 관련 좀 분위기 하고 이런 것들을 영상을 좀 찍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한번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장난 아니네요. 이게 2019년도거든요. 3년 만에 개최가 됐는데 이거 지금 이때보다 더 날릴 것 같아요. 그냥 그때 이후로 게임 유튜버들이 워낙 또 활성하게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 바기 때문에 10대, 20대의 MZ세대의 그 팬들이 엄청납니다. 지금. 예, 엄청납니다. 그래서 국내 이런 또 게임의 가장 중요한 페스티벌이 또 그런 훈풍이 여기 앉아있는 빈살만 이 친구 이분에게도 좀 전달이 되어 가지고요. 이분이 직접 못 온다 하더라도 밑에 좀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이 좀 한두 분 방문하셔가지고 좀 사진도 찍고 하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게임즈 갖고 계신 분들 힘내시고 네, 박수 칠 때 충분히 떠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하게 주무시고요. 네, 결론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기다릴 때 너무 불안해서 기다리지 말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략대로 A, B, C라는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 그래도 조금은 편하게 하루하루를 주무실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던 분은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댓글은 귀찮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처음 들어주신 분들은 꼭 구독은 한번 부탁드리고 한두 번 들어보고 별로다 싶으면 바로 구독 취소하시면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심플러였습니다.